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에 가고 가족을 위해 혹은 나의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버텨왔건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한없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행복을 위해 20대와 30대의 청춘을 다 바쳐 일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은 것 같은데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만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공허함과 우울감 때문에 남몰래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72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심리 데이터와 경제학적 통계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람들은 정확히 이 나이에 도달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불행과 허무함을 느낀다는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몇 살에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왜 인생의 가장 안정적인 시기라고 불리는 중년에 이토록 무서운 마음의 감기를 앓도록 설계된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막막한 감정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지 깨닫고 아마 큰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명한 두 학자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 교수와 워릭 대학교의 앤드루 오스월드 교수는 인간의 행복도와 나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부유한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문화와 인종, 경제적 수준이 완전히 다른 72개국 사람들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하게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패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 곡선이 알파벳 U자 형태를 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도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20대의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서서히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40대에 이르러서는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아지고 우울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U자 곡선의 가장 밑바닥은 평균적으로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7.2세 즈음에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단순한 감정적 투정이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40대 중후반이 되면 이토록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집도 장만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을 달았으며 아이들도 제법 자라서 안정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하네스 슈반트 교수의 연구는 이 현상을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젊은 시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강한 낙관적 편향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대의 우리는 내가 40살쯤 되면 아주 멋진 집에 살고 통장에는 잔고가 넉넉하며 사회적으로도 꽤 존경받는 근사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40대가 되어 현실을 마주해보면 어떨까요?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감당하기 벅차며 직장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찬란한 기대치와 현재의 팍팍한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괴리감이 중년의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뇌는 과거의 선택을 끊임없이 복귀하며 후회하는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심지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무의미한 가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SNS를 열어보면 나보다 못났던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그에 비해 나는 한참 뒤처진 것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하는 짙은 회한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현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독한 허무함은 사실 여러분의 성격이 나약하거나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뇌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겪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생물학적 재편성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20대나 30대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자극적인 경험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과 성취감을 주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점차 감소하거나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예전에는 나를 몹시 흥분시켰던 외부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보상들이 더 이상 뇌에 예전만큼의 강력한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던 차를 사도 일주일이면 시들해지고 승진을 해도 그저 책임감만 무거워질 뿐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얄팍한 외부 자극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인간의 삶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하여 40살을 전후로 한 시기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오전, 즉 젊은 시절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만들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단단하게 쓰는 과정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는 외부적인 확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오후가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외면을 향해 있던 에너지가 거센 파도처럼 내면을 향해 역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는 이제 우리에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진짜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평생 쓰고 살아온 사회적 가면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반문하게 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뼈아픈 허무함은 바로 외부의 성취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굶주림을 뇌가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7살 무렵에 바닥을 친 우리의 행복 곡선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추락하여 우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U자형 행복 곡선은 50대를 지나 60대와 70대로 갈수록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높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아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위축되는 노년기에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발표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보면 그 신비로운 해답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고 스트레스를 견디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조차 무리해서 참고 넘깁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인맥을 넓히고 미래의 성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짙은 허무함을 통과하며 시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면 우리 뇌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쫓기보다는 바로 지금, 현재의 감정적 만족과 평온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뇌의 가치평가 시스템이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가짜 인맥이나 껍데기뿐인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가족, 몇 명의 진실한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같으면 며칠 밤을 새우며 억울해했을 남들의 비난이나 오해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강력한 감정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분노와 타인에 대한 질투,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뇌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젊음에 끓어오르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자리에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오늘 하루의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깊은 심리적 지혜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마음이 청춘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충만해지는 눈부신 심리학적 역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40대와 50대를 지나며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막막한 허무함과 우울감은 끝없는 터널의 붕괴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인생의 후반전에 걸맞은 새로운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잠시 동안의 시스템 오류와 같은 것입니다. 낡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면에 집중하는 새로운 지혜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마음의 성장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모를 우울감이 밀려온다면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남들의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온전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고 고요한 평안을 찾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다룬 이 심리학적 통찰이 인생의 거센 전환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등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눈부신 인생의 오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